안녕하십니까. LBC 화술강좌 강의를 맡고 있는 LBC 소장 윤철웅입니다. 오늘도 화술 상담을 함께 해주시려고 하예나님이 오셨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LBC 화술 강좌를 매주 리딩 해주시는 회원 중에 한 분이시고 꾸준히 참여해주시고 또 이렇게 상담도 매주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 좀 전에도 이제 몇 분이 상담을 해주시고 또 촬영까지는 안 하는 상담도 진행하고 했었는데 또 적극적으로 항상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서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뒤에 달린 꽃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지금 요즘 저희 심리 상태를 표현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화술 상담,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려고 한다고 들으셨는데, 상담을 먼저 잠깐 들어보고 진행해보죠. 어떤 싫어하는 사람이나 싫은 상황이 있을 때, 마인드 컨트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싫어하는 사람이랑 상황은 조금 다른데, 오늘 오프라인 화술 중에서 혹시 싫어하는 상황이 발생했었나요? 좀 저한테 있어서는 조금 불편한 얘기들이 있었는데, 전까지는 기분이 좋았거든요. 기분 좋게 참여도 할 수 있고, 그랬었는데, 불편한 얘기가 나오자마자, 이게 갑자기 확 다운이 되면서, 뭔가 다 하기 싫고, 의욕도 떨어지고, 어떻게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기분 나쁜 티를 낼 수도 없고, 조금 그런 느낌이 있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인지는 알겠는데, 그럼 사람이 그랬나요? 아니면 상황이 그랬나요? 상황이 그랬죠, 오늘은? 네. 오고 가는 대화들이. 이게 왜 그러냐면, 한 사람이 미운 감정이 들 때 그거를 이겨내는 것과 어떤 상황이 왔을 때 그걸 이겨내는 게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실은 거기서 이제 조금 더 쉬운 건 사람이에요. 이겨내는 게 쉬운 건 사람 쪽이에요. 왜냐면 사람 쪽을 이겨내는 건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건데, 근데 사람 쪽을 이겨내는 건 쉬운데 사람 쪽에 있어서 더 계속 문제가 발생되는 이유는 그 사람이 똑같은 짓을 계속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과의 관계가 더 어렵다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하죠. 그리고 그게 또 실은 사실이고, 근데 단발성 관계라면 어떠한 사람에 대한 미움을 줄이는 게 더 쉬워요. 왜냐하면 내가 어떠한 상황이 싫다라는 게 그냥 내가 그걸 못해서 싫은 경우도 있지만, 그런 상황을 겪었을 때 내가 겪은 감정이 과거에 겪었던 불쾌감과 연결이 돼버리기 때문에 실은 그 상황이 싫은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싫은데 그거가 왜 사람보다 어렵다는 얘기를 내가 그래서 꺼낸 건데, 그 연결고리가 안 끊어져 있다는 거야, 지금. 네. 과거에 내가 겪은 불쾌감이랑 지금 이 순간에 겪은 불쾌감과 그게 매칭되어 있는 상황에서 과거에 겪은 불쾌감이 나에게 연결돼 있고 그게 남아있는 상태에서 내가 그 상황을 접했는데, 그러면 그걸 이겨내려면 뭘 해야 되겠어? 트라우마를 치료를 해야 돼요. 과거에 겪은 그렇지 연결고리를 깨야 되는데, 네. 그게 안 깨진 상황에서 내가 그런 상황이 싫어요라고 하면 실은 그건 깨지기가 힘든 거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밉다 그러면 실은 어떤 사람이 밉거나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나한테 함부로 하고 너무너무 어쩔 수 모르게 나한테 막 분노를 일으켜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해소하고 싶다라는 건 실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 되거든요. 정말 쉬운 표현으로, 물론 이것도 길게 상담해주면 뭐 끝도 없겠지만 쉽게 얘기하면 그 사람 불쌍히 여기면 돼. 근데 그게 나라면 어떤 상황이라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 건가? 그렇진 않단 말이에요. 그럼 나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지. 그것도 연결고리를 깨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내가 겪은 그 일은 내가 그냥 불쌍하게 그냥 겪고 지나간 일이야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다시 좀 앞에 정리를 좀 했어요. 왜냐면 제가 오프라인 강좌에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해드리면 몰라도 여기서 제가 말로 하는 걸로 여러분들이 하는 거는 방법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약간 그렇잖아요. 우리가 심리 테스트도 오염된다는 표현을 써요. 그게 어떤 개념이냐면, 제가 여러분들을 테스트를 해주고 아니면 뭐 하예님을 테스트를 해주고 그걸 기반으로 제가 하예님을 알고 뭔가 조언을 해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하예님이 이미 너무 많은 테스트를 막 해본 거야, 반복적으로. 그러면 하예님의 본질을 내가 알 수가 없는 거지. 내가 만약 그런 기법을 유튜브를 통해서 했다가 이분들이 그런 거에 오염이 되는 거지. 실제로 제대로 된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랬다가 안 돼요 라고 나한테 찾아왔을 땐 이미 그 방법은 못 쓰는 거야. 그래서 지금 내가 이제 잠깐 잘렸지만, 그분은 아마 유튜브에 들어가 있지는 않겠지만 그분을 담을 수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상황적인 건 결론적으로는 이건 뭐 추상적이지만 그 상황에 내가 스스로가 익숙해져야 되는 거지. 노출 치료 같은 개념인가요? 노출 치료 같은 개념에 플러스로 그 과거의 기억을 좋은 기억으로 완전히 못 바꾼다면 우스운 기억으로 바꾸는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사람을 그 사람을 분노의 대상에서 연민의 대상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재설정된다면 실은 그 상황도
내가 그 상황을 분노의 상황에서 그 상황을 우스운 상황 혹은 연민의 상황 뭐 그런 다른 그러니까 나의 다른 감정과 연결을 시키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많은 사람은 스스로 깨우치기도 해. 일부 사람들은 스스로 깨우치기도 해요. 나는 스스로 깨우쳤었어.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모든 일에 대해서는 아니고 어떤 한 가지에 대해서 근데 한 가지에 대해서 깨우치고 나서 다른 거 해보려니까 안 되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심리를 공부하고 훈련을 하고 다른 사람들도 시도해보고 그러니까 뭐 그 사람 임상실험 했다는 게 아니라 함께 연구를 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겠더라고요. 아 이게 하나의 흐름이구나.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큰 질문을 했다고 느끼는 게 이게 불교, 뭐 다른 종교 그리고 공자님 말씀에도 있고 심지어 현대 미국에서 심리학에도 있고 이런 것들에서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그렇다는 건 실은 그만큼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인간 마음에 있어서 우리가 행하는 행동 중에서 불합리하고 부당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 거지. 이게 인간이 참 비합리적인 선택을 많이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 중에 몇 가지가 우리는 공정성의 이론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깊이 들어가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지. 내가 손해를 보면서 나쁜 짓을 한 사람한테 벌을 주려고 해요. 이건 비합리적이잖아. 네. 근데 사람들은 그런 본성이 있어요. 근데 그런 본성이 있는 이유가 실은 우리 전체의 행복을 위해서인 거지. 그런 애를 벌을 줘놔야 내가 나중에 그런 애한테 피해를 안 본다는 생각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도 근원적인 우리의 심리가 만들어내는 순간적인 비합리적인 선택인 거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과거에 어떤 상처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상황을 주저하고 두려워하는 건 실은 크게 보면 합리적인 선택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런 상황이 또 왔을 때 나는 또 같은 공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도망가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지. 왜냐면 나의 그 상황과 나의 어떠한 감정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얘를 속이거나 얘한테 제대로 된 정보를 줘야 되는 거야. 지금 얘가 가지고 있는 내 머리가 아니면 내 감정이 가지고 있는 정보 선에서는 그게 합리적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그럼 얘한테 야 그건 합리적이 아니야 이렇게 해야 되라는 거를 바꿔줘야 되는데 그 매칭시키는 과정이 그렇게 빨리 이루어지면 그 수많은 심리와 종교나 걔네가 다뤘겠지 않다는 거지. 그리고 그 훈련법은 지금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상담을 하면서 하는 것보다 오프라인에서 혹은 이 심리에 대해서 단계별로 밟아가는 영상을 만들어서 풀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뭔가 한 번의 기술적인 걸로 순간적으로 아 이건 괜찮아졌어라고 느끼게 해드릴 수 있는데 그건 옳지 않은 것 같아서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는 내가 가진 부정적 감정과 그 상황의 연결을 지운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미울 때 그 사람을 동정함으로써 이겨내는 것처럼 그 상황을 내가 그 상황이 지금의 나를 불행하게 만들었어라는 생각 아니고 이제 그 상황을 뭐 지나간 일 혹은 우스운 일로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 근데 이렇게 말하면 야 그게 되겠냐라고 할 거야. 안 되지. 그래서 여러분 오프라인 상담에 꼭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어. 좀 밉네요. 그래서 제가 뭘 해야 되는지 정리를 좀 해주시죠. 과거에 내가 겪은 일에 대해서 네. 실은 부정적이지 않게 되돌려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되돌려 보는 것은 조금 기술적인 것으로 해서 좀 우습게 만들 수는 있는데 그건 뭐 나중에 다시 재훈련을 시켜드리겠지만 지금 과거의 그 순간이 지금의 본인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미쳤죠. 제가 이렇게 바뀔 수 있게 됐으니까요. 그게 없었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그게 없었다면 좀 더 덜 공격적이고 하이에나가 아니라 토끼가 됐을 수도 있겠죠. 지금 내가 이거 잠깐만 끊고 내가 왜 지금 말이 조심스럽냐면 왕따를 6년간 당했다라고 중간에 본인은 밝혔지만 그 부분은 잘라낼 거거든요. 네. 난 그래서 그 부분이 남기면 안 될 것 같아요. 밝혀도 돼요? 그래서 약간 내가 좀 조심스러운 게 네, 밝혀도 돼요. 있거든요. 제가 지금 왕따 아니잖아요. 왕따인가 봐. 아무도 나랑 놀아주지 않아. 안 돼요. 저희 밖에서 다 기다리고 있어요. 이 상담의 그런 상황, 안 좋은 상황이라는 게 그런 뭐랄까, 네. 완전 개인적인 관계에서. 아니요, 그건 아니, 아닌데, 오늘 예. 오늘 주제가 사람들이 변호하고 뭐 비판하고 그런 게 나왔어. 근데 누군가가 나쁜 짓을 했는 게 왕따를 시켰던 거란 말이야. 근데 그런 말을 들으면서 본인의 어떻게 보면 과거에 그런 안 좋았던 감정이 떠오르면서 왕따를 시킨 사람을 변호할 마음이 사라진 거지.
더 내야 되는 입장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뭐 꼭 이제 좀 짧게 얘기하면 그러면서 이제 원래 굉장히 활달하고 그런 그 룰에 맞춰서 항상 해주셨었는데 그 상황을 포기해버리더라고. 그래서 나 변호 못하겠어 이렇게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때 이제 이런 비슷한 경우를 그냥 제가 겪은 건 아닌데 심리학 이런 거에서 배운 비슷한 그런 케이스를 봤는데 정말 이것도 진짜 그냥 뜬구름 얘기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제가 왕따를 당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나를 왕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거는 진짜 기본적으로 생각하기 힘든 과정일 수 있겠지만 내가 얘를 한번 얘의 인생을 대강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랑 이런 비슷한 쟤는 뭐 어떻고 이런 식으로 쟤는 공격성이 많이 큰 나쁜 그러니까 안 좋게 자랐어. 그렇기 때문에 그 화풀이를 나한테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얘한테 그러니까 결국은 같은 맥락인데 결국은 또 연민의 마음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왜냐면 쟤도 뭐 어쩔 수 없이 내가 지보단 더 약해 보이나 보다. 그래서 나한테 저 지랄을 하나 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냥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코스프레 그러니까 연기를 하라고 그 상황에서 내가 얘를 이길 수 없고 뭐 예를 들어 뭐 회사에서 상사가 나한테 말도 안 되는 걸로 갈구는 거죠. 그러면은 그 아들 앞에서 막 굽구벅구 하면서 막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왜냐면 거기다 대들을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그 앞에서 연기를 하고 뒤로는 그냥 제가 또 지 안에 그런 안 좋은 상황들이 나한테 와서 나한테 화를 푸나 보다 이렇게 그냥 잊고 가라 이런 식으로 그런 거를 너무나 그냥 저 새끼 또 지랄이구나 딱 그 수준으로 생각하고 지나가라고 그렇게 하라는 거를 배웠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건 되게 잘 못해요. 정말 못하는데 그냥 그런 방법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근데 그러기에는 걔네가 왜 그랬는지를 제가 알아서 근데 이게 약간 차이가 있는 게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말한 게 뭐야 한 인물에 대한 내 그 상황도 감정을 결국 같은 맥락이잖아. 그 인물이 나한테 왕따짓을 하든 뭐 나한테 해코지를 하든 얘도 뭐 결국은 미숙한 인간이고 얘가 처한 상황이 어떠해서 그 화풀이를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지 전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 화풀이를 나한테 하는구나. 근데 정말 제 속에 그게 나구나. 혹은 쟤는 뭐 어디 가서든 남들한테 다 저런 식으로 폐악질 부리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고 지나가라. 그냥 결국은 지나가고 과거에 있었던 일은 절대 현재 너가 아니고 미래의 너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그냥 끊어버리라. 그리고 그냥 그 상황에서는 뭐 당해주는 척, 뭐 미안한 척, 뭐 그냥 그런 식으로 연기를 하고 지나가고 그거를 내 미래로 아니면 내 현재로 그냥 그걸 영향을 많이 받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리고 그 사람도 그런 이유가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냥 평범하게 있으면 그런 남들한테 그런 짓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가 있다고 배우기만 했어요. 저런 이론들이 어떤 인물에 대한 감정을 바꾸는 데는 분명히 유효해. 상황도 똑같아. 근데 상황이 참 어려운 게 그 상황을 그렇게 이겨냈어도 비슷한 상황에 닥쳤을 때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일을 나한테 하면 나는 그 일이 또 반복되는 거잖아. 네. 근데 회사 같은 데나 병원 같은 데서는 병원 같은 데서는 그런 걸 되게 잘해요. 왜냐면은 정말 수년 되게 그런 일을 그러니까 다들 그런 일을 많이 겪는데 그런 걸로 정말 진심으로 좌절하는 애들이 있어요. 항상 말도 안 되는 일로 갈굴 때. 근데 그런 거를 그냥 마음속으로 막 갈고 있으면 막 이러면서 막 잘못한 척하면서 저 무식한 새끼 저거 또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내가 회사 관둬야 될 판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뭐라 하지? 그러니까 좀 퍼블릭한 관계에서는 그게 잘 되는데 또 개인적인 관계에서는 전혀 또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저는 그때 일이 반복되지 않을 거란 거는 알아요. 그때 저랑 반복될 수 있어요. 네. 근데 지금의 저랑 일단 사람 자체가 많이 달라졌고 그 상황에서 지금은 제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거든요. 가만히 뭐 있을 성격도 아니고 이제는 근데 그런 상황이 네네. 만약에 회사면은 개인적인 데에서는 뭐 가만 안 있거나 일을 안 보거나 그러면 네네. 끝이긴 한데 그래서 저도 그냥 보통 그런 경우는 관계를 끊어버리는데 회사 같은 경우면 그것도 완전 말이 안 되는. 네, 그쵸. 이제 거기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는 제가 눌러 참으면서 일을 하는 게 맞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얘기를 누군가가 언급했을 때 그때 상처가 되살아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되살아나지
마인드 컨트롤이 필요한데. 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그때 일이 반복될까봐 두려운 게 아니라, 뭐 상처를 받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기분이 확 네, 올라가는 그때 일이 생각나는 게 화가 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제 자기가 한 그럴 수 일을 있을 것 아무렇지 않게 얘기를 하는구나. 얼마나 나쁜 짓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뿔이 나는 거죠. 이건 근데 뜨거운 열기밖에 할 게 없겠다. 왜냐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야. 맞아. 네, 트라우마니까. 이거 정말 여러 강의를 통해서 네. 배우는 그런 또 그 코스던데 너무 잠깐 하기는 힘든 얘기야. 이게 어떻게 보면 나도 그런 게 있고 지금 하이낸들도 있고 다 있을 거란 말이야. 그리고 이런 방송 앞에서 말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야. 지금 아, 뭐 상관없어요. 저는 그때 당했던 거 다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못하겠는데? 넌 할 수 있는데. 아, 그래? 알고 보면 30년 왕답이야. 아, 저 6년밖에 안 돼서 선배님이시네요. 39년 정도. 아, 정말요? 오래 당하셨네. 아,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길게 다뤄야 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내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심리 방송을 계속해서 지금 만들어 가려고 계획하는 이유가 실은 궁극적으로는 바로 그거지.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불행한 감정을 끊어내는 것. 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일인데, 물론 사람들은 쉽게 얘기할 수 있어. 성인은 쉽게 말하지. 용서하라라고. 근데 그 용서의 의미와 용서의 방법들을 사람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용서가 가지는 것이 범법자를 풀어준다. 이게 용서가 아니거든요. 네. 내 마음을 해방시킨다가 실은 용서고, 그 용서의 과정에서 내 안에 분노가 다른 감정으로 바뀌면서 나를 파괴하지 않게 만드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나를 파괴하려는 감정을 다른 감정으로 전환시켜서 내가 느낄 수 있는 것이 훈련을 통해서 일어나는 최대 취지, 목표치지. 하지만 우리가 거기를 이뤄가는 방법은 심리면 심리, 종교면 종교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말을 하고 있고, 근데 그것이 결국은 한마디로 하면 용서인데, 그 과정을 이루는 방법은 저희가 나중에 심리 강좌에서 자세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굉장히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건 시간이 짧았고 구체적인 상담을 하기에는 파수저 강좌다 보니까 좀 그랬다는 거 좀 이해를 해주시고, 반성하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주제를 들고 올 줄 모르고 준비를 없이 들어왔네요. 제가. 아유, 네, 오늘은 제가 머리에 꽃 달고 들어와서 그래요. 아, 여기. 네네. 화술 상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상담 같은 경우는 따로 오프라인 상담을 해서 1시간 정도 다시 얘기를 나누게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풀어야 될 얘기들이고, 아니면 저희가 좀 조금 더 이것보다는 가벼운 얘기들은 10분, 15분 정도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함께 볼 수 있도록 제가 촬영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오프라인 강좌는 매주 일요일 1시부터 3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이 되고, 향후에는 오프라인에서 강의나 이런 것도 좀 제작을 할 예정이니까 많이 관심 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화술에 대한 궁금증, 혹시나 나아가서는 심리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면 언제든지 LBC 방송국 찾아오셔서 저에게 상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언제나 제가 있는 건 아니죠. 네,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 꼭 한번 눌러주시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진행될 다양한 콘텐츠들도 꼭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LBC 소장 임초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